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바로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코인 투자,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금, 적금 이자율이 얼마다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채권이란 말은 아마 이런 투자에 있어서 초보이신 분들, 아니 사회초년생들 분들, 투자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채권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채권이라는 것은 낯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공부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 또한 요 채권이 조금 공부를 해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왜냐? 채권에 대해 아예 무지하게 하나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주제를 꺼내 봤습니다. 그럼 자, 채권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은 채권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투자 방식이라고는 예금뿐이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 방식에는 딴 것도 있죠. 코인, 주식, 펀드, 그리고 금매입,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요건 오늘의 주제에서는 빼버리고 채권이랑 가장 닮은 예금과 한번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10억이 있으면 5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우리 아주머니들 혹은 엄마들 그리고 아버님들,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투자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보통 가장 먼저 큰 돈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금한다는 말부터 할 겁니다. 왜냐? 그냥 내가 대충 금리 때려 박아도 내가 10억 박으면 연 얼마 받겠구나 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아마 예금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억, 20억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투자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금에 대체되는 채권이라는 방법을 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채권의 주요 특징이 뭔가, 예금하고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채권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로 이자를 지급한다. 두 번째로는 만기일이 존재한다. 당연합니다. 예금도 마찬가지다. 예금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이 존재한다. 자,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은 뭐죠?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받습니다. 보통 연 1회에서 2회 정도 받고 2년마다, 3년마다, 6개월마다 뭐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권에는 항상 만기라는 게 존재해요. 보통 10년물, 30년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지만 보통은 길게 가거나 짧다면 적어도 10년은 보고 이제 이게 국채가 보통 있는데 국채 투자를 많이 한다. 일반적인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을 말을 합니다. 가정이 있는 일반적인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개미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냥 막연히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10년, 30년짜리 채권에 많이 집어넣는 게 일반적, 보통적 시각과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채권과 예금은 이자와 만기일이 존재한다. 그리고 채권도 요런 특징이 있다. 요걸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럼 채권에도 종류가 필요하겠죠. 무슨 종류가 있냐? 바로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국채, 회사채,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변동채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루는 거는 국채와 회사채고요. 그것도 국채가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자, 그럼 국채가 뭐죠?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는 없어질 위험이 거의 없죠. 부도 위험이 적고 제일 안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거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채권은 뜻풀이대로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 돈을 권리입니다. 무슨 권리? 돈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받을 권리예요. 돈을 받을 권리니까 정부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나한테 돈을
채권을 내가 발행해 줄 테니까 나의 이런 위험 요소와 이런 거를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만기 언제가 돼서 몇 년 후에는 내가 이자까지 쳐서 이렇게 너에게 줄게. 그러니 나한테 투자해. 라는 게 이제 채권이에요. 근데 그런 채권의 종류가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부가 발행하는 거니까 가장 부도 위험이 적고 제일 안전할 거예요. 회사는 정부보다는 조금은 위험하겠죠. 대신에 파산 위험이 존재는 하겠지만 수익률이 큰 리스크가 클수록 당연히 리턴도 커지는 법이죠. 때문에 국채보다는 위험도가 높지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회사채에 많이 투자도 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했던 분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모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꼭 파산 위험이 존재만 한다라고 보긴 또 어려워요. 국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건데 신용도가 매우 낮은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한 이런 진짜 파산 기업, 네, 신용도가 낮은 기업, 그리고 국가도 매우 위험한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런데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 수익률도 매우 높습니다. 정말 도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자율 변동 채권. 요게 왜 있냐면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함.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도록 하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사실 채권이라고 하면 픽스드 인컴, 픽스드 본드라고 해서 픽스 고정된 수입이에요. 고정된 돈의 권리예요. 고정된 금액을 받는 게 채권이에요. 변동되면서 받는 거는 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채권이 아닌데 이런 채권에도 이자율 변동 채권이라는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채권을 한 단계 더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게 조금 필요한데 요게 뭐냐? 바로 채권과 예금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말한 게 뭐죠? 픽스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채권은. 그래서 채권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을 무조건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채권은 금리와 반대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요게 채권이고 요게 금리면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의 가격은 높아진다. 왜 금리가 높아지는데 채권의 가격은 낮아질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외워도 돼요.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은 하락.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 사실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 채권이라는 거는 그만큼 조금 복잡하다. 예금을 대하는 관점하고 좀 다르게 봐라. 어떻게 다르게 봐라?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는데 금리가 10%, 20% 계산하기 좋게 할게요. 상승을 했다. 그러면 10,000원에 10%는 11,000원이 되죠. 네. 그리고 20%는 12,000원. 자, 11,000원, 금리가 상승해서 가격이 올랐어요. 11,000원, 12,000원. 요거는 예금 시각으로 봤을 때입니다. 예금을 넣으면 금리가 10%, 20%가 되면 당연히 11,000원, 12,000원 받죠. 그런데 채권이라는 거는 요 예금적 관점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뭐냐? 밑으로 봐야 돼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자, 20%면 8,000원이 빠지고 8,000원이 가격이 되고 10% 됐을 때는 9,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은 제가 뭐라고 했죠? 고정된 거다. 고정. 이게 중요합니다. 고정된 거다. 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해서 받지만 채권은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이 10,000원은 고정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금리 상관없이 10,000원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격은 어떻게 된다? 금리는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할인율은 옆으로 갈수록 가격이 오른다. 왜냐? 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가격이 중요하다. 사는 가격이 중요한 거다. 지금 내가 10,000원에 산 게 중요하고 9,000원에 10,000원을 받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9,000원에 사냐 8,000원에 사냐 7,000원에 사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 갭이 메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채권은 금리와 반대로 간다. 요거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더라고요. 이거는 채권은 정말 공부를 계속해서 참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채권의 듀레이션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채권의 요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평균 회수 기간입니다. 내가 이 원금을 10,000원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채권에 투자했을 때. 근데 요 채권에는 요 채권 투자법에는 대표적인 게 다른 투자법도 있지만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이표채와 복리채가 있어요. 이표채는 요 정해진 기간에 이자를 따박따박 받다가 요 만기일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받는 거죠. 복리채는 따박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주다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표채하고 복리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매월 정해진 게 3개월, 6개월마다 따박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 대신에 요 복리채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율이 요만큼 되겠죠. 쌓여 있으니까. 하지만 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요 정도라면 요 정도가 이자가 되겠죠. 작겠죠. 복리채보다는 이표채가 조금 더 이자의 양이 작을 겁니다. 왜냐? 앞에서 따박 일정 기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듀레이션, 요 회수 기간 생각해보고 나면 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3개월 아니면 6개월마다 따박 이자를 받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이미 원금이 회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기일에는 더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더 큰 돈이 좀 불어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리채는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돈을 받지 못하다가 만기일에만 원금과 이자율을 받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좀 늦을 수가 있다. 얘는 3개월, 6개월마다 받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받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원금이 이미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자신의 상황과 투자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매우 다른 건데 그만큼 좀 복잡한 원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요거는 말 그대로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금리적인 그리고 이자적인 측면에서만 좀 다가가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채권이 투자자에게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 수익입니다. 아까 같이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 보통은 투자는 거의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고 국채는 보통 안정적인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미국은 제일 세계 1등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도날 위험이 없어요. 아무리 이자율이 좀 적더라도 길게 묵고 간다면 꽤 큰 돈이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다가 보통은 투자를 하죠. 그 이유가 뭐다?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의 장점은 선택지가 많다. 투자자는 다양한 만기, 금리, 발행 주체에 따라서 채권을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만기가 다양한 것도 있고요. 금리도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발행 주체니 회사냐 국가냐에 따라서 어느 국가냐 어느 회사냐에 따라서 채권이 선택을 매우 다르게 할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예금은 뭐가 다르냐? 채권이랑 다 비슷합니다. 맡겨놓고 이자를 받고요. 그리고 안전한 금융상품에도 틀림이 없어요. 다만 채권이랑 크게 다른 거는 요 유동성 문제, 이자율, 위험성이 없다. 위험성과의 차이가 있다. 요게 채권에 비해 굉장히 낮죠. 네, 이자율, 유동성이 없으니까 낮아요. 네. 물론 예금 금리가 높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채권에 비해서 길게 놓고 보면 채권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낮다. 왜냐? 낮은 이유는 유동성과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채권은 쉽게 말해서 발행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죠. 채권은 뭐라고 했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증서로 받음으로써 이자를 받고
만기 시 원금을 상환받는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해요. 주식처럼. 네, 그렇게 가능하고, 예금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깁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죠.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형태다. 똑같이 이자를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안전한 금융상품이지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유동성과 이자율이 채권에 비해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과 예금이 이렇게 좀 다르면서도 같으면서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 성향이 크게 저는 좌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위험성 있는 거 1도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요 시장에서는 리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건 채권은 사실이니까 확률상 위험이 있는 건 채권이니까요. 근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금융기관도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간다면 똑같은 위험성이다. 국가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과 따진다면 때문에 물론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만큼 채권과 예금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한번 공부 잘 해보시고 채권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은 거 말고 정말 좀 깊게 공부해 보시면 채권의 매력에 대해서 더 빠져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